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또 대장주들이 불기둥을 뿜고 있어요. 네. 오늘 보면 전기차, 네. 그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까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약간의 좀 소외를 받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세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고 네. 사실 환율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올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세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순환매가 성장주부터 기존 성장주까지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달보다 더 좋은 2월 달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되고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안에서 한덕우 덕분에 매일같이 보시면 또 그런 종목들 저희가 선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자,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 계속 이틀째 리뷰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카나리아 바이오 워낙에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네. 아직 목표가 못 갔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난 이 난수압 억제제가 이 대표에 의하면 조만간 기술 이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겠죠.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실제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서로 잘 가져가겠다고 그런 어떤 좀 그 갑과을이 바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 이전 논의가 되고 있고 판권 계약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 급등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여전히 올라갈 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전히 뭐 인공지능, 이 모아 데이터가 또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도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이제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이제 정부 데이터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수혜받고 있는 게 모아 데이터.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4,500원 뭐 넘어서 갔다 왔었는데 여전히 인공지능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구글에서 또 조만간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 발표하겠다 했는데 오늘 밤에 MS에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새로운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 CEO는 벌써 흥분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중요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비트나인.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여전히 지금 바닥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들어볼 거니까요. 오늘 종목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색깔, 어떤 테마 안에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한덕우 덕분에 그 힌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점점 커지는 바이오를 주목하자. 네. 사실 뭐 지난 한 해 동안 보면은 한 차례씩 반도체도 대장 역할을 했었고 2차 전지도 했었고 다 했는데 바이오만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대비 가장 싼 게 지금 바이오인데 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바이오 기업 쪽에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1조 클럽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다. 원래 그 1조 클럽에 속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뭐 유한양행 같은 전통적인 제약주들이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까지 1조 클럽에 속속 깃발을 꽂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신약을 개발하기 전까지 돈을 못 벌면 사실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빠져 있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만 좋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봤었던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해진 1조 클럽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원래는 유한양행 같은 전통적인 제약사만 있었는데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부터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 진단, 그다음에 의료 기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아시겠지만 오스틴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매출이 1조 원 돌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겠지만 지금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1년 기준 임플란트 세계 1등이고요. 중국 시장에서 1등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 고령화로 임플란트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매출이 1조 489억 나오면서 의료기기에선 처음으로 이제 1조 클럽 들어간 게 된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창사 25년 만에 낸 결과입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이 임플란트 시장이 30%씩 연 30%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거다는 얘기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써 3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6월부터 이제 인천 송도 공장이 돌아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60만 리터. 2등인 론자나 이 베인거링가보다 훨씬 뭐 2배에서 큰 숫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실적 발표 안 나왔지만은 매출이 2조 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조 클럽의 제약바 기업들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 기업들 바닥에 있는데 임상 결과 좋은 것들 셀리버리 급등 나왔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 임상 결과가 좀 확실한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준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좀 그걸 무시하고 뭐 화제성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적을 보기엔 너무 좀 이 되기만 하면 대박인데 네. 안 되면 정말 뭐 아니면 도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확실한 기업들은 결국은 시장 성과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확실한 기업 중에서 주가가 싼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갖고 오셨네요. 네, 주가도 상당히 바닥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통증 완화제 테르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에 끝나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통증 완화제보다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식약청에서 품목 허가 나올 걸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품목 허가만 나와도 대박이고 일단 신청 허가만 한다 하더라도 주가를 반영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증 완화제 테르가제가 아마 이제 뭐 피부 시술하신 분들 좀 샀을 것 같은데 필러 부작용 제거하고 있고요. 얼굴 윤곽 주사 또 외과 수술에 쓰는 건데 지금 원래 우리가 쓰는 통증 완화제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추출한 천연물 제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4가지인가 그런데 지금 알테온에서 개발한 이 테르가제라는 것은 인간 유래 제재로 개발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통증 완화제를 이 인간 유래 테르가제가 다 대체할 거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 20분의 1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좀 좋다는 이야기고요.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시청 예정인데 3상에서 피보탈 임상을 완료했거든요. 이 피보탈 임상이 뭐냐면은 단회 임상만으로도 임상 허가를 받는 건데 이미 식약청하고요 피보탈 임상 후에 품목 허가 받기로 이제 의견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면 일단 지금 피보탈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통증 완화제 시장이 글로벌 2조 원 시장인데 현재는 국내에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전 세계 1조 원 시장 규모인데 바로 2년 뒤인 2026년도에는요. 국내에서 1,000억 원, 글로벌 2조 원 규모로 클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현재 지금 동물에서 나온 이 통증 완화제 시장을 이 알테오젠의 테르가제가 다 바꿀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 허가 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다가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조정이 쭉 나온 상황입니다. 주가 좀 길게 보시면은 조정이 충분히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는 이제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인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약청에 지금 신청 서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 낼 거로 보여지고 서류만 낸다 하더라도 시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9,3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리고 순절 가격은 39,300원.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행보했거든요. 네. 지금 여러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오르지 못한 종목이 바이오, 그 안에 그렇죠. 알테오젠이니까 한번 이번에 상승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도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입니까? 바닥은 아닌데 네.
전기차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 넘게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그 바다 저점을 찍고 한 7, 80%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좀 살펴볼 건데 네. 일단 뭐 키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 두 네.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는 게임 체인저는 원통형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 배터리 가격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가 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원통형 보고 있는 건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통형 관련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GM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게 되면서 원래 GM은 파우치만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GM도 원통형 쓴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뭐 웬만한 완성차 기업들이 이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이 GM과 포드도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라는 건데 원래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지금 파나소닉이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국의 CATL까지 가고 있는 건데 파우치만 고집하던 이 GM이 원통형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원통형을 쓰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BMW도 원통형을 쓰기로 했고요. 원래 원통형의 원조는 또 테슬라가 좀 시장을 키워놨죠. 그래서 GM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좀 고심하고 있다는 건데 원래 LG엔솔이 이제 그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세우려다가 지금 이렇게 보류가 된 건데 그 공장을 지금 GM이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할까 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GM의 CEO가 원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커질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파나소닉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 세계 2등인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지금 40억 달러, 약 5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11월 달, 그 작년 11월 달에 캔사스주에 이제 신규 공장 착공했고요. 요게 가동되면은 파나소닉만 200기가와트시의 어떤 그 원통형 배터리 캐파를 확보하게 되고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가 작년에 108기가와트시였는데 2025년도에는 241기가와트시, 2030년에는 700기가와트시가 넘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27%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통형 배터리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 기업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원통형 배터리 하면요.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생각이 맞아요. 나고 그렇게 네. 되면 삼성 SDI 밸류 체인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정답이 맞는지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상신 EDP. 나왔어요, 오늘. 참 우리 매경 시청자분들이 네. 정말 똑똑하십니다. 딱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주가는 이제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이제 최근에 그 원통형 쪽으로 네. 가장 많은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 EDP가 가장 수혜 볼 것 같은데 내용 보시면 전체 매출액에서 90%가 지금 삼성 SDI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수 EDP의 원통형 배터리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뭐 가장 큰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캔에서 삼성에서 약 비중 50%, 그다음 원형 캔에서 80%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뭐 원통형 배터리 진출한다 그러면 가장 수혜받는 게 그냥 상수 EDP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뭐 그 진출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상시 EDP가 최근에 해외 법인 부문에 채용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굉장히 좀 속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캔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대규모 생산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신규 경쟁자가 없고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가 이 전기차 생산 그 단가 인하에 이 니즈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증가에 대해 수혜주고 삼성 SDI 결정에 대한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서 상시 EDP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바닥은 아니죠.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간다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가 신고가 넘어서 전고점 돌파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차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상신 EDP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21,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17,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최근에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신 EDP 저희는 21,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 17,600원 가져가겠습니다. 이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급등하고 있는 거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얼마나 지금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또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 수익 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열어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현덕이 덕분에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